강세환 시인의 새 시집 제목이 참 흥미롭죠? 누가 장주의 꿈을 깨울 곳인가 라니? 자, 이 질문을 붙들고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. 이게 사실 2000년도 더 된 질문이잖아요. 근데 시인은 이 오래된 철학적 질문을 바로 지금, 여기, 우리 시대로 가져와서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. 이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꿈을 꾼다는 게 대체 뭘까요? 그리고 또 누가 우리를 깨워야 한다는 걸까요? 바로 이 질문들이 이 시집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시인은 과연 어떤 답을 찾아 나설지 우리 함께 그 여정을 따라가 보죠. 시인에게는요, 삶의 아주 짧은 순간, 그 찰나가 곧 언어의 찰나래요. 그리고 바로 그 순간, 한 편의 시가 탁 하고 태어나는 거죠. 삶의 순간이 언어가 되고 그 언어가 시가 되는, 이게 바로 강세환 시인이 보여주고자 하는 시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.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? 그 과정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방랑자의 시적 기록. 여기서는 시인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볼 건데요. 마치 삶의 여정 그 자체가 한 편의 시가 되어버리는 그런 방랑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. 출판사 평론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. 떠도는 자의 기록 같다. 근데 이게 그냥 목적 없이 헤매는 방황이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더 이상 세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 떠나는 아주 치열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. 그리고 놀라운 건 그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대로 시가 된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방랑하는 시인의 발걸음은 대체 어디로 향했을까요? 정말 평범하디 평범한 우리 일상의 공간들 속으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거기서 빛나는 시의 순간들을 건져 올리는 거죠. 예를 들어 김종섭 시인의 시비가 보이는 고모리의 한 카페. 그냥 커피 한잔하는 평범한 오후인데 시인의 눈에는 과거의 시와 현재의 순간이 교차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. 바로 거기서 새로운 시가 싹 트는 거죠. 장면을 바꿔서 이번엔 수락산의 생선 구이집이에요. 지글지글 생선 굽는 냄새, 밥 한 공기. 이 너무나 일상적인 식사의 순간이 시인의 손을 거치면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찰의 언어로 바뀌어버립니다. 그리고 분위기가 확 바뀌죠. 이번엔 병원 응급실입니다. 불안하고 아프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 공간. 그런데 시인은 바로 거기서도 시의 씨앗을 발견해요.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언어는 빛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동서울 터미널입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잠시 머물다 떠나는 곳이잖아요. 이 덧없는 공간 속에서 시인은 오히려 영원히 남을 시의 한 조각을 찾아내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거예요. 이렇게 시인이 직접 발로 움직이는 그 동선과 머릿속의 깊은 생각이 하나로 딱 만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만의 독특한 문체가 만들어진 거죠. 정말 말 그대로 그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이 시가 된 셈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시인이 무엇을 썼는지, 그러니까 시의 소재가 된 장소들을 쭉 살펴봤잖아요. 그럼 이제부터는 왜 그렇게 썼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시인의 창작 과정 뒤에 숨어 있는 핵심 철학은 과연 뭘까요? 그 핵심은 바로 공백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그냥 텅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. 그게 중요합니다. 오히려 낡은 생각이나 틀에 박힌 표현들을 일부러 싹 비워내는 거예요.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것만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땅을 만드는 과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. 이건 시인이 직접 한 말인데요. 들어보세요. 공백은 허전한 게 아니다. 쓸쓸함이나 슬픔, 분노 같은 감정이 싹 트는 곳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 감정마저도 싹 밀어내버린 상태다. 바로 이 지점에서 공백이 가진 진짜 힘이 드러나는 거죠. 그럼 이 공백의 상태에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?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. 첫째, 과거를 버리고요. 둘째, 과거에 쓰던 낡은 언어도 버립니다. 그렇게 해서 텅 빈 공백을 만들어내는 거죠. 그러면 바로 그 안에서 비로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짜 나만의 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요. 시인의 철학에는 정말 놀랍고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.
그게 뭐냐면요. 바로 농담입니다. 보통 시라고 하면 뭔가 상징적이고 깊은 의미가 있고 어떤 관습을 따라야 할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이 시인의 농담은요, 그 모든 것에 왜?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. 정면으로 맞서는 도구인 셈이죠. 그래서 시인이 꺼내든 무기가 뭐냐? 바로 이 단어, 개소리입니다. 와, 시는 뭔가 대단하고 심오해야 한다는 우리의 기대를 그냥 정면으로 박살내버리는 거죠. 정말 가장 급진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이 말을 들어보면 그 의미가 더 확실해집니다. 틈만 나면 우스갯소리 하자, 개소리도 하고 헛소리도 하자. 삶이라는 실체도 옳은 소리보다 농담에 가까울 것이다. 그러니까 농담이나 헛소리가 기존의 의미라는 감옥에 저항하는 도구인 셈이고요. 더 나아가서 어쩌면 우리 삶의 진짜 모습은 진지함보다는 농담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정말 파격적인 생각인 거죠. 자, 그럼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, 방랑, 공백, 그리고 농담까지 이걸 전부 모아서 시집의 제목 누가 장주의 꿈을 깨울 것인가와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. 이 말을 보면요. 어쩌면 목표가 꿈에서 깨어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장주가 나비 꿈을 꾸든 나비가 장주 꿈을 꾸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.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그 경계가 흐릿해지는 바로 그 순간의 희열,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. 결국 다 연결이 되는 거죠. 시인의 방랑, 공백, 그리고 농담, 이 모든 건 결국 한 곳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.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이 꿈에서 도망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꿈을 전혀 다른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기 위한 도구들이었던 거죠.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묻습니다. 누가 그의 꿈과 꿈 밖의 꿈을 마침내 몰락시킬 것인가? 여기서 그의 꿈은 바로 우리 각자의 현실,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관습이라는 꿈이겠죠. 이 질문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도전장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만약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이 시인의 눈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본다면 어떨까요? 그 안에는 과연 어떤 아직 쓰이지 않은 시가 숨어 있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